안녕하세요.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.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ETF가 나와서 그 내용을 좀 공유해볼까 합니다. 그동안에 사실 AI 섹터에 투자하는 ETF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근데 사실 좀 다 비슷비슷했어요. 근데 이번에 나온 ETF는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어떤 점이 다른지, 그리고 제가 왜 이 ETF가 마음에 쏙 들었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기존의 AI 섹터 ETF, 일단 AI 섹터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. 반도체 제조 부분, 그리고 AI 언어 부분, 그리고 이제 서비스 분야죠. 근데 지금까지는 여기 이제 제조에 국한된 ETF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은 엔비디아 비중을 많이 잡고 그 외적으로는 뭐 TSMC, 이렇게 브로드컴, 뭐 하이닉스, 삼성전자, AMD 이런 것들을 담은 ETF들이 AI ETF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많이 런칭이 됐었죠. 그리고 AI 언어 부분은 사실 가장 AI 하면 떠오르는 게 이 오픈 AI이고, 얘네가 만든 게 바로 이 챗 GPT라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얘네는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, 마이크로소프트가 얘네 주식을 50%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신 투자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쨌든 AI 섹터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기업이고, 구글도 자체적으로 AI 언어를 이제 만들고 있고 자사에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챗 GPT와 이제 비슷한 느낌의 이제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지금까지 뭔가 어떤 기업을 구성 종목으로 포함시키기 좀 애매했던 이 AI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을 새롭게 넣어서 AI 섹터 ETF가 새롭게 나왔죠. 이번에 바로 이 미국 AI 땡땡땡 ETF입니다. 좀 양해를 구하자면, 제가 이거 풀네임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광고로 또 오인을 받을 수가 있고, 금융 투자 상품을 이렇게 추천하듯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심의에 조금 어쨌든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은 이 ETF가 어떤 ETF를 말을 하는 건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ETF는 6월 마지막 주에 새롭게 상장을 했고요. AI 섹터가 갖고 있는 제조, 언어, 서비스 분야를 골고루 다 담았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제조업에 국한됐던 구성 종목이 지금은 언어와 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혀서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놨다. 이게 이제 가장 큰 차별화 그리고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,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높게 사고 있어요. 구성 종목 전체를 보면 제조업 분야 뭐 누구나 다 아는 엔비디아, TSMC, 브로드컴, AMD로 구성이 되어 있고, 언어 분야는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메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서비스 분야 애플, 테슬라, 아마존을 담고 있어요. 왜 이 세 개 기업을 담았는지 생각을 해보면,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와 애플 완전 좀 동떨어져 있었죠. 약간 좀 밀리는 느낌도 사실 있었고, 사실 기대했던 게 뭔가 애플만의 그런 AI 언어를 만들어서 자사 제품에 넣지 않을까를 계속 기대했지만 사실 그게 안 됐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애플이 꺼낸 카드는 오픈 AI와 협업을 하는 거였죠.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WWDC에서 발표했을 때는 유저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조금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졌거든요.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이 애플 주가가 엄청나게 반등하기 시작을 하면서 역사적 고점을 계속 갱신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 배경이 됐던 거는 애플스럽게 이 챗GPT를 애플에 녹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을까요? 정말 애플스럽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AI 서비스 관련해서 지금 현재서 느끼고 사용하는 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?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이 AI를 우리가 쓰게 되면은 어디에서 과연 가장 많이 쓸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, 첫 번째는 결국에는 스마트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우리가 AI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서비스가 개인 비서잖아요. 근데 그 개인 비서는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랩탑을 계속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. 그럼 결국에는 스마트폰, 여기에 이제 인식이 돼야 된단 말이죠. 애플이 가장 장점이 뭐냐면은 애플만의 이 생태계가 정말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, 스마트폰, 패드, 노트북,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은 비전 프로, 이런 걸 활용을 한다라면은 이 AI 기술에서도 현재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챗 GPT가 이 애플에 인식이 된다라면은 그것은 정말로 비서답게 좀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WWDC에서 애플이 보여줬단 말이죠. 그것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애플 기기를 교체하기 시작을 할 것이다. 왜냐하면 이 새로운 서비스는 아이폰 15부터 활용이 되거든요. 애플의 주가가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죠. 지금까지 AI 서비스 하면은 뭐가 있지? 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지만, 빠르면 연말부터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애플 제품을 활용을 한다라면은 정말로 이것을
비서답게 지금까지 사실 이 시리를 쓰면 이게 AI라고 보긴 사실 어렵잖아요. 그냥 뭐 전화 걸어줘, 뭐 음악 틀어줘, 그냥 단순 명령 이런 거밖에는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손가락을 할 수 있는 것을 말로 하는 것 뿐이니까. 근데 이게 챗GPT가 같이 활용이 된다라면은 비서처럼 쓸 수가 있겠죠. 그 챗GPT 최신 기술을 담은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로 약간 이제 사람과 대화하듯이 뭔가 그걸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것을 내가 애플 제품에서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이제는 AI를 정말 실생활에서 제대로 느끼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. 그 시작이 애플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. 자, 그 다음 기업은 테슬라를 담았어요. 테슬라를 담은 게 좀 생소할 수 있죠. AI와 자동차.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내다본다면은 테슬라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로보택시도 그렇고 자율주행과 이 AI를 빼놓고 이렇게 분리해서 상상을 하기가 또 어렵고 조금 더 진짜 기술이 발전이 되고 법적인 측면이 보완이 된다라면은 이제 자동차는 이제 단순히 이동 수단을 넘어서서 이 안에서 뭔가 우리가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그냥 막연한 상상이 아니고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지금 얼마 전에도 현대차에서 이 챗GPT를 자동차 안에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상상할 수 있냐면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명령을 하죠. 내일 모레 KTX 타고 내가 대구에 갈 건데 몇 시 티켓이 있어? 물어보고 대답이 오면은 이걸 예약을 해줘. 이런 것들을 운전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. 그렇게 되면은 사실 생산성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. 이동 중에는 원래 내가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동 중에서도 이제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돼가는 거죠.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쨌든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을 이 ETF에서는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클라우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마존도 이제 같이 담았고요. 그래서 제가 이 ETF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이렇게 이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을 담았고 애플을 담기 시작을 했다. 이것 때문에 사실 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성 종목을 보유한 ETF였던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이 새롭게 나온 AI 섹터 ETF에서도 아쉬운 점은 있어요. 구성 종목을 다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? 이게 결국에 얘는 그냥 빅테크잖아. 아니면은 매그니피션트라는 미국의 정말 그 상징적인 7개 기업 그거 아니야?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들거든요. 그러니까는 약간 이게 뭐 AI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 빅테크에서 그 비중을 살짝 조절한 느낌을 사실 좀 많이 받죠. 그러면은 이게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은 이미 내가 나스닥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거나 혹은 빅테크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AI 섹터 ETF를 새로 담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뭔가 분산 투자가 되는 효과는 굉장히 떨어진다. 그러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는 ETF 포트폴리오에 약간 빅테크 중심의 ETF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. 그러면은 이제 저는 고민인 게 얘 새로 나온 이 AI 섹터 ETF를 새로 담는 게 크게 이 포트폴리오가 변화되는 느낌이 없어요. 그럼 결국에는 앞에 있었던 어떤 ETF 중에 일부는 빼놓고 얘로 이제 새롭게 교체를 해야만이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좀 아쉬운 거는 얘를 활용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나스닥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분산 투자 효과는 사실상 크게 누리기가 어렵다. 그런 점을 좀 아쉬운 점으로 이제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새로 런칭한 AI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얘네가 갖고 있는 10개 종목 중에 7, 8개는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. 그래서 제가 눈에 익어서 그리고 또 제가 또 선호하는 기업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이 ETF가 더 마음에 드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어쨌든 기존의 AI ETF와 좀 차별화된 점은 이 AI 서비스 관련된 기업을 적지 않은 비중으로 담기 시작을 했고 저는 앞으로 AI 관련된 기업에서 이 애플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AI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이 애플이 주도권을 갖고 성장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구성 종목이 더욱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ETF에 대해서 공유해 봤고요.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